혼자 뭐 하세요, 아줌마? 세탁소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다림질을 하던 순자는 갑자기 들려온 굵직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어머나, 깜짝이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보니 옆 건물 부동산 노총각 영수가 넉살 좋은 미소를 짓고 서 있었죠. 뭘 그리 놀래요? 내가 뭐 도깨비라도 되는 줄 알았나? 영수는 푸근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39살 노총각 티는 전혀 나지 않는 푸근하고 친근한 인상이었죠. 이렇게 놀라는 모습이 귀엽네. 아줌마라고 하기엔 너무 젊어 보이는데. 영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신이 20대 총각도 아닌데 이런 설렘이 다시 찾아온다는 게 신기했죠. 아휴,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다니까요. 순자는 뾰로통한 표정으로 영수를 흘겨봤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넉살 좋은 옆집 영수가 밉살스럽지만 왠지 모르게 정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영수는 그런 순자의 반응이 귀엽다는 듯 더욱 환하게 웃었어요. 40대 중반 아줌마의 퉁명스러움 속에 숨겨진 수줍음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또 혼자 계시네. 남편분은 어디 가시고? 영수는 괜히 남편 안부를 묻는 척하며 텅 빈 세탁소를 슬쩍 둘러봤어요. 늘 혼자네. 저 집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예쁜 아내를 혼자 두고 다니지. 속으로는 남편이 없는 이 시간이 고맙기도 했어요. 몰라요. 뻔하죠. 또 낚시 같겠죠. 순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에 대한 기대는 이미 오래전에 접은 듯 무심한 말투였죠. 그 모습이 영수 눈에는 어딘가 애처롭게 느껴졌어요. 아줌마, 목도 마른데 아이스 커피나 한 잔 주면 안 될까? 영수는 능글맞게 웃으며 세탁소 안으로 들어섰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이제 슬슬 내 차례가 아닐까? 저 남편이 못 채우는 빈자리를 내가 메워줄 수 있을 텐데. 영수는 살짝 들뜬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여기가 무슨 카페예요? 장사도 안 되는데 맨날 와서 커피만 축 내고. 순자는 투덜거렸지만 손은 이미 냉장고로 향하고 있었어요. 잔소리하면서도 챙겨줄 건 다 챙겨주는 정 많은 아줌마였죠. 아, 섭섭하게 왜 이래? 내가 손님 있으면 세탁물도 맡겨주고 동네 사람들도 소개해주잖아요. 좋은 이웃한테 너무 박정한 거 아니에요? 영수는 특유의 넉살로 능글거렸어요. 젊은 시절부터 익숙하게 써먹던 유머였지만 순자에게도 왠지 모르게 통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이 정도 넉살은 이제 기본이지. 40대 되기 전에 한 번은 제대로 된 사랑도 해봐야지. 어디 젊은 총각들만 연애하란 법 있나? 영수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생각했어요. 순자는 다시 한번 영수를 흘겨봤지만 이번에는 크 하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퉁명스러운 말투와는 달리 영수의 넉살이 싫지만은 않은 듯했어요. 사실 영수 말 맞다나 가끔 손님들을 데려와 세탁물을 맡겨주는 덕분에 조용하던 세탁소에 활기가 도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순자도 속으로는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영수는 혼자 생각하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영수는 옆 건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39살 노총각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번듯한 부동산을 차린 능력 있는 남자였지만 어쩐지 결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죠. 세상 여자들이 다 결혼해도 내 눈에는 안 들어왔는데 하필 남의 아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다니. 영수는 자신의 처지가 우스웠어요. 어릴 때부터 잘 나가던 놈이 이제 와서 유부녀에게 넋이 나가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영수의 눈에 옆집 세탁소 주인 순자는 마치 봄 햇살처럼 싱그럽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시장에서도 소문난 미모에 싹싹하고 정 많은 성격은 덤이었죠. 영수는 어느새 순자에게 푹 빠져버린 것이었어요. 젊은 시절 잊었던 설렘이 다시 가슴 속에서 몽글몽글 피어나는 듯한 기분이었죠. 한낮
손님 하나 없는 한적한 세탁소. 순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영수의 마음은 묘하게 들뜨기 시작했어요.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며 잠깐 얼굴이나 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렀지만 막상 마주하고 보니 왠지 모르게 기대감이 샘솟는 거예요. 남편은 낚시 갔다는 핑계로 밤늦게나 들어올 텐데 어쩌면 하는 엉뚱한 상상도 슬며시 고개를 들었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 남자가 순자 곁에 있어 주지 않는다면 내가 곁에 있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순자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편 순자는 매일같이 뻔질나게 드나드는 영수가 부담스러웠어요. 다른 손님들에게는 살갑게 대했지만 유독 영수에게는 퉁명스럽고 날카롭게 대했죠. 능글맞은 그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가끔 엉뚱한 농담을 던지거나 혼자 있을 때 불쑥 나타나 어깨를 툭 치는 장난을 걸어오기도 했지만 밉살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웃긴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싫지는 않지만 너무 가까워지는 건 또 부담스럽고 딱 그 정도의 애매한 감정이었죠. 그래도 가끔씩 썰렁한 농담을 툭툭 던지는 영수 덕분에 혼자 세탁소를 지키는 무료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건 사실이었어요. 믹스 커피 2잔을 쟁반에 들고 온 순자는 영수 앞에 커피를 툭 내려놓았어요. 자, 커피 나왔어요.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왠지 모르게 신경 써서 준비한 듯 얼음 동동 뜬 시원한 믹스 커피였죠. 영수는 그런 순자를 올려다보며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역시 순자 마음은 따뜻하다니까. 이 정도면 진짜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 솔직히 요새 젊은 여자들보다 이런 아줌마가 더 끌리는데. 나이 들어 보니 진국이야. 영수 씨, 제발 좀 그런 느끼한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달살 돋는다고요. 순자는 질색하며 말했지만 얼굴은 살짝 발그레해졌어요. 싫지만은 않은 척, 밀어내는 척. 묘한 밀당이었죠. 하하. 내가 그렇게 느끼한가? 영수는 웃으며 물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느끼하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렸는데 나이가 드니 왠지 모르게 씁쓸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그래도 순자가 웃으니 기분은 좋았어요. 그럼요. 거울 좀 보고 다니세요. 순자는 핀잔을 줬지만 영수는 오히려 더 신이 난 듯 했어요. 아줌마에게 느끼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죠. 오히려 젊어진 기분이랄까. 요즘 젊은 애들은 진지하기만 하지. 이런 재미있는 밀당을 모르지. 역시 난 아줌마가 좋아.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줌마, 요즘 밤에 좀 외롭겠네? 영수가 짓궂게 물었어요. 조금은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순자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너무 빨리 가는 건가? 하지만 늦어도 좋을 때는 지났지.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대학생처럼 썸만 타고 있을 순 없지. 또 시작이네. 또 순자는 질린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얼굴은 붉게 물들었어요.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닌 걸 보니 어쩌면 영수는 은근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어요. 아니, 낭군이 매일 낚시만 떠나니 쯧쯧 안쓰러워서 그러지. 영수는 혀를 끌끌 찼어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죠. 물론 속마음은 조금 달랐지만요. 어떤 남자가 이런 예쁜 아내를 놔두고 매일 밤 낚시를 가? 바보 아니야? 남 걱정 말고 영수 씨 장가나 가세요. 순자는 쏘아붙였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예전처럼 날카로운 쏘아붙임이 아니었죠. 장가는 뭐하러 가? 옆집에 이렇게 예쁜 아줌마가 있는데. 영수는 능글맞게 대꾸했어요. 진심 반, 농담 반이었죠. 하지만 진심이 조금 더 섞여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내가 30년 넘게 장가 안 간 이유가 있었네. 바로 이 사람을 만나려고. 순자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커피를 홀짝였어요. 영수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은근히 기분 좋은
묘한 감정이었죠. 커피 잔을 내려놓는 순자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착각일까요? 저 손떨림은 뭐지? 설마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나만 이렇게 애만 태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영수는 순자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남자 생각 안 나요? 영수 씨가 한번 안아줄까? 잉? 영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조금은 과감한 농담이었지만 순자의 반응을 떠보고 싶었어요. 순자 앞에 서면 자꾸만 철없는 소년이 되는 것 같았죠. 아, 이건 좀 심했나? 하지만 이런 말도 못하면 뭘 하겠어? 인생은 짧은데 너무 조심해서 좋을 거 없지. 자꾸 그러면 진짜 쫓아낼 거예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얼굴은 더욱 붉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쫓아낼 생각이었다면 벌써 쫓아냈겠죠. 영수는 확신했어요. 예뻐서 그러는 건데 한 번쯤은 받아줘도 괜찮잖아? 응? 영수는 넉살 좋게 웃으며 능글거림의 끝을 보여줬죠. 젊은 혈기는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노련함이 있었어요. 이 정도 밀어붙이면 슬슬 경계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제 말만 하고 뒤로 물러서는 유치한 장난은 그만하고 싶은데 제가 미쳤어요? 순자는 단칼에 잘라 말하며 몸을 해끌려 다림질대로 향했어요.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엉뚱하고 노골적인 이야기로 순자를 자극하기 시작했죠. 물론 선을 넘지 않는 아슬아슬한 수위 조절은 필수였고요. 39살 노총각의 연륜이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 거예요. 그래, 너무 밀어붙이지 말자.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해.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영수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며 생각했어요. 영수는 거의 매일 점심시간만 되면 세탁소를 찾았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슬슬 세탁소로 건너와 아이스 커피 한 잔을 시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많았죠. 물론 빈손으로 오는 법은 없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지. 이런 선물 하나가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젊은 애들은 이런 걸 모르지. 영수는 작은 선물로 순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어요. 어떤 날은 시장에서 갖고 온 꽈배기 봉투를 흔들며 나타났고 또 어떤 날은 순자가 좋아하는 달콤한 믹스 커피 한 봉지를 슬쩍 건네기도 했죠. 소소하지만 따뜻한 영수의 배려에 퉁명스럽던 순자의 태도도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어요. 영수 씨, 또 오셨어요? 허허, 내가 뭐 쫓아낼 손님이라도 되나? 순자 얼굴 보러 오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하루라도 내 얼굴을 못 보면 일이 손에 안 잡히니까. 내가 이렇게 된 지가 벌써 몇 달이야. 영수는 자신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농담처럼 말했어요. 영수의 능글맞은 농담에 순자는 예전처럼 질색하진 않았어요. 누가 보면 달살 돋겠네 하면서도 입가엔 웃음기가 번져 있었죠. 이제는 영수의 장난을 자연스럽게 받아넘기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는 늘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로 시작됐어요. 영수는 부동산 계약건이 잘 안 풀리는 푸념도 늘어놓고 동네 재개발 소식도 전했죠. 이런 평범한 대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 누구에게나 진짜 자신의 일상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니까. 영수는 순자와의 소소한 대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순자는 빨래가 밀려 힘든 요즘 장사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남편 흉을 보기도 했어요. 글쎄, 또 낚시 간다고 집을 나갔는데 밤늦게까지 연락도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어요. 바보 같은 남자네. 이런 아내를 두고 뭘 더 찾아다니는지. 영수는 순자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한 질투심과 함께 기회를 보는 심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죠. 영수는 그런 순자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때로는 맞장구를 쳐주고 때로는 엉뚱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도 했죠. 순자는 점점 영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편안해졌어요.
처음에는 능글거리는 옆집 영수 씨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속정이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자신의 하소연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순자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역시 여자의 마음을 얻는 건 경청이야.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영수는 자신의 전략이 서서히 성공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순자는 참 착해.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그런데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구는 거예요? 어느 날 영수가 진심을 담아 툭 던진 말에 순자는 얼굴을 붉히며 퉁명스레 대꾸했어요. 영수 씨가 뭘 안다고 그래요. 하지만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줍음과 설렘이 섞인 듯한 묘한 떨림이 느껴졌죠.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 이제 곧 그 마음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질 거야. 영수는 미소를 감추며 생각했어요. 영수는 순자의 그런 반응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죠. 순자의 퉁명스러움 뒤에 숨겨진 여린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었어요. 어쩌면 순자도 자신에게 아주 조금은 마음을 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이젠 좀 더 진지해져도 될 때가 온 것 같아. 장난만 치는 남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영수는 순자에게 진심을 보여줄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어느 오후, 영수는 여느 때처럼 세탁소를 찾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죠. 순자는 다림질대 앞에 엎드려 훌쩍이고 있었고 세탁소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뭐야? 왜 울고 있는 거지? 설마 그 남편이. 영수는 화가 치밀었지만 우선 순자를 안심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순자 씨, 무슨 일 있어요? 영수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순자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는 붉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죠. 아, 영수 씨,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자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영수는 그녀의 슬픔을 감출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런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내 가슴이 아프네. 대체 뭐가 있었던 거야? 영수는 순자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엉망인데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말해봐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영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순자는 망설이다가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을 열었어요. 남편, 그 인간이랑 또 싸웠어요. 역시 그 남자구만. 대체 어떻게 이런 아내를 괴롭힐 수가 있지? 내가 순자의 남편이었다면 절대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영수는 불같이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히 들어주려 했어요. 순자의 이야기는 뻔하디 뻔한 부부싸움의 전개였어요. 낚시 간다더니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 생활비는 늘 부족하고 점점 더 잦아지는 폭언과 무시. 순자는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쏟아내듯 숨막히는 결혼 생활의 고통을 토로했어요. 영수는 순자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그녀의 슬픔과 분노, 절망감에 깊이 공감하며 가슴 아파했죠. 순자의 눈물은 마치 자신의 가슴에 뒤수처럼 꽂히는 듯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착한 아줌마를 저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영수는 남편에 대한 분노와 함께 순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남자로서 특히 그의 나이에 느끼는 책임감 같은 것이었죠. 젊은 시절에는 그저 예쁜 여자에게 끌렸다면 이제 영수의 나이에는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세월이 준 깨달음이었을까요? 순자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세탁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순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따뜻하고 묵직한 손길이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힘들었겠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영수는 자신의 말이 공허하게 들릴까봐 걱정했어요. 남자들은 대개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죠. 특히 그의 세대 남자들은 감정 표현에 서툴렀으니까요. 하지만
진심을 담아 전하고 싶었어요. 그는 평생 부동산 일을 하며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죠. 때로는 말보다 진심, 어린 침묵과 따뜻한 손길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영수의 따뜻한 위로에 순자는 다시 울컥하며 눈물을 쏟았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과 고통만이 담긴 눈물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위로와 공감, 그리고 왠지 모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죠.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순자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영수는 순자가 눈물을 멈출 때까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따뜻한 믹스 커피를 새로 타서 건네기도 하고 휴지로 눈물을 닦아주기도 했죠. 참, 이상하지. 영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40가깝게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의 눈물에 가슴 아파본 적이 있었나?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감정에 무뎌져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죠. 독신으로 지내며 일에만 매달려온 삶 속에서 누군가의 슬픔에 이렇게 진심으로 아파해본 경험이 드물었으니까요. 순자는 영수의 따뜻한 배려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능글거리는 옆집 영수 씨인 줄만 알았던 영수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진지한 면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던 거죠. 순자, 힘내요.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옆에 있잖아요. 영수는 자신의 말에 놀랐어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자신이 낯설었죠. 항상 능글맞고 가벼운 농담으로 여자들에게 접근했던 자신이 이렇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다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진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걸까요? 영수의 진심, 어린 격려에 순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영수 씨. 순자의 미소는 흐릿했지만 영수에게는 그 어떤 미소보다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 미소를 지켜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영수의 가슴 속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 후 며칠, 세탁소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영수는 여전히 매일 세탁소를 찾았지만 예전처럼 능글거리는 농담을 던지거나 장난을 치지는 않았죠. 순자 역시 평소보다 말이 없어졌고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면서도 미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영수는 며칠 전 순자의 눈물 어린 고백 이후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순자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망설여졌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영수는 부동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문했어요. 이제 와서 설레발 치고 있다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서도 순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일에 집중하려 해도 순자의 눈물 젖은 얼굴,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짓던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영수는 자신이 오랜만에 진짜 사랑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어딘가 두려웠어요. 나이 들어 사랑에 빠지면 더 아프다고들 하니까요. 혹시라도 순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오해를 살까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무엇보다 순자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던 거죠. 순자 역시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휩싸여 있었어요. 영수의 따뜻한 위로와 배려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한편으로는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컸죠. 영수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뒤섞여 순자는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세탁소에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어요. 순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순자는 단답형으로 대꾸하거나 아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어요. 영수는 불안한 마음에 순자를 빤히 쳐다봤어요. 순자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순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 그 인간이랑 완전히 끝났어요. 영수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끝났다는 말의 의미를 짐작했지만 섣불리 묻지 못하고 순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순자는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이혼했어요. 오늘 도장 찍고 왔어요. 담담한 말투였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허망함과 슬픔, 그리고 해방감 등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영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리기까지 순자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민을 겪었을지 짐작하기 어려웠죠.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구나. 영수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이상한 두근거림이 느껴졌죠. 동시에 자책감도 들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순자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정말 순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커졌어요. 4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스스로도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그 감정은 분명했죠.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영수는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홀가분해요. 이제 더 이상 그 인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순자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영수는 순자의 슬픔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진심을 담아 입을 열었어요. 순자 씨, 정말 잘했어요. 힘든 결정이었겠지만 순자는 분명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순자 자신을 위해 살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겁게 살아.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요. 그는 순자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어요. 단순한 응원을 넘어서 그녀의 삶에 함께하고 싶었죠. 하지만 아직은 그런 말을 꺼낼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고마워요, 영수 씨.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감동과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영수의 진심, 어린 위로가 순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는 듯했어요. 이혼 후 며칠 동안 순자는 세탁소 문을 닫고 집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영수는 걱정되는 마음에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죠. 여자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영수는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여자의 심리, 나이 들어 조금씩 깨닫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초조함은 어쩔 수 없었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이제껏 누군가를 이렇게 걱정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죠. 수척해진 얼굴로 다시 세탁소 문을 연 순자를 본 영수는 가슴이 이어지는 듯 아팠어요. 어떻게든 그녀를 위로하고 웃게 해주고 싶었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안타까워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수는 큰맘 먹고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순자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바람 좀 쐬러 나갈까요? 답답한 세탁소 말고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 전환해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휴대폰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자신의 모습이 우스웠어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서도 답장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죠. 젊었을 때는 몰랐던 이런 설렘과 불안함의 묘한 조화가 나이 들어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게 신기했어요. 잠시 후 순자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순자의 승낙에 영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는 영수의 마음이 드디어 순자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죠. 영수는 순자를 데리고 동네에서 분위기 좋기로 소문난 파스타집으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혼자 밥 먹기 바빴지만 오늘은 순자를 위해 특별히 예약까지 해둔 근사한 곳이었죠. 남자가 나이 들수록 이런 분위기 있는 데서 밥 먹는 법도 알아야지. 영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는 술집이나 포장마차만 찾았지만 이제는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의 식당에서 천천히 식사하는 여유를 즐길 줄 알게 되었죠. 나이 들어 깨달은 소소한 행복 중 하나였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순자는 어색한 듯 쭈뼛거렸어요. 영수 씨, 너무 비싼데 온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아무 데나 괜찮은데. 괜찮아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순자 씨 기분 풀어주는 날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시켜요. 다 내가 쏠게요. 영수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순자를 안심시켰어요. 순자는 그런 영수의 너그러움에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 놈들은 몰라. 여자를 진짜 기쁘게 하는 건 비싼 선물이 아니라 세심한 배려야. 영수는 스스로 뿌듯해했어요. 식당 예약부터 와인 선택까지 순자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한 자신이 대견했죠. 나이 들어 더 현명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영수는 순자에게 이것저것 말을 걸었어요. 레스토랑 분위기에 대한 칭찬, 메뉴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부동산 계약 때문에 겪었던 황당한 이야기들. 영수의 유쾌한 이야기에 순자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활짝 웃는 모습으로 변해갔죠. 영수는 그런 순자의 변화에 흐뭇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영수는 순자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도심의 야경은 화려했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어요. 순자는 멍하니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영수는 조용히 순자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순자의 모습에 영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빼앗겼죠. 젊은 여자들보다 더 아름답잖아. 영수는 생각했어요. 화려하고 꾸민 아름다움보다 세월이 묻어나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더 큰 매력을 느꼈죠. 젊었을 때는 몰랐던 성숙한 여성의 매력,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어쩌면 순자도 자신과 같은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물론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었죠. 하지만 순자의 웃음을 되찾아준 것만으로도 영수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순자 씨, 오늘 어땠어요? 기분 좀 풀렸어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돌려 영수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어요. 네, 영수 씨 덕분에 정말 기분 좋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의 환한 미소에 영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어요. 그 미소는 영수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죠. 젊은 애들은 이런 감정 모를 거야. 영수는 생각했어요. 젊을 때는 몰랐던 나이 들어 깨닫는 사랑의 깊이가 있다고 믿었죠. 단순한 설렘과 떨림을 넘어서는 더 깊고 진중한 감정. 인생의 쓴맛도 단맛도 다 경험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었어요. 영수는 용기를 내어 순자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영수를 쳐다봤지만 뿌리치지는 않았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이렇게 떨리는 건 고등학교 때 이후 처음이네. 영수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보며 웃었어요. 나이 들어도 여전히 설레는 마음은 변함없나 봐요. 오히려 더 깊고 진중하게 느껴졌죠. 그날 이후 영수와 순자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여전히 매일 세탁소를 찾았지만 예전처럼 능글거리는 농담을 던지거나 장난을 치는 대신 진지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죠. 순자 역시 영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퉁명스럽고 방어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수줍음과 설렘이 묻어나는 미소로 영수를 맞이했죠. 두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세탁소에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파스타를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 저녁에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했죠. 나이 들어 시작하는 연애가 더 설레는 건가? 영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감정들이 차오르는 걸 느꼈죠. 젊은 시절에는 외모나 스킬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마음과 마음의 소통에 더 큰 기쁨을 느꼈어요. 세월이 준 선물이었죠. 영수는 순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섣부른 고백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웠어요. 순자 역시 영수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먼저 다가오지는 않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아슬아슬한 썸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젊은 놈들이 요즘 말하는 썸 타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물론 그의 세대에는 썸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좋아하면 고백하고 사귀고 결혼하는 단순한 과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 설레는 시간도 나쁘지 않다고 느꼈어요. 어느 비 오는 밤, 영수는 우산을 들고 세탁소를 찾았어요. 손님은 하나도 없었고 순자는 다림질대 앞에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트로트를 듣고 있었죠. 이 비 오는 날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네. 영수는 순자의 성실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이 더없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젊은 여자들의 화려함보다 이런 성숙한 여성의 깊이가 주는 감동이 컸어요. 영수가 들어서자 순자는 반갑게 미소 지으며 맞이했어요. 영수 씨, 어서 와요. 비 많이 오죠? 응. 엄청 쏟아지네. 이런 날에는 손님도 없겠네. 영수는 우산을 접어 구석에 놓고 세탁소 안으로 들어섰어요. 순자는 따뜻한 믹스커피를 타서 영수에게 건넸어요. 따뜻한 커피 한잔 하세요. 고마워요. 영수는 커피를 받아들고 순자 옆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죠. 빗소리만이 텅 빈 세탁소를 가득 채웠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영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순자,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저랑 포장마차에 소주 한잔 할까요?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마치 첫 데이트를 신청하는 고등학생 같잖아. 하지만 이 나이에 다시 느끼는 이 설렘이 나쁘지만은 않아. 순자는 영수를 힐끗 쳐다봤어요. 포장마차요? 네. 비도 오고 하니까 따뜻한 국물에 소주 한잔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수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어요. 도대체 이런 느낌은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던 걸까?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좋아요. 순자의 승낙에 영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그럼 지금 바로 갈까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치며 말했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우산을 함께 쓰고 세탁소를 나섰어요. 우산 하나에 두 사람. 드라마에서나 봤던 장면인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순자의 향기가 느껴지는군. 영수는 순자와의 거리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설렜죠. 영수는 순자를 데리고 시장 골목 어귀에 있는 허름한 포장마차로 향했어요. 포장마차에 들어가 자리를 잡은 두 사람은 따뜻한 김치찌개와 소주를 시켰어요. 찌개가 끓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함과 설렘만이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죠. 영수는 소주잔을 채워 순자에게 건넸어요. 자, 순자 씨. 오늘 우리 좋은 시간 보내요. 네, 영수 씨. 순자는 잔을 받아들고 영수와 함께 건배했어요. 소주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포장마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 힘들었던 과거, 그리고 앞으로의 꿈.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순자 씨,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그냥 커피 마시러 세탁소에 들렀던 거였어요. 영수가 고백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순자 씨를 보러 가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됐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진심이야.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영수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로 했어요. 술잔이 몇 순배 돌고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순자는 조심스럽게 영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영수 씨, 저
영수 씨한테 자꾸 마음이 가요. 순자의 고백에 영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어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죠. 젊은 시절엔 애정 표현도 쉽게 했었는데 이제는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낯설어. 하지만 지금 이 마음만큼은 분명해. 영수는 순자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순자 씨, 나도 그래요. 순자 씨를 정말 많이 좋아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했어요.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설렘이 가득했죠. 더 이상 망설일 필요는 없었어요. 영수는 용기를 내어 순자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의 감촉이 사람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어요. 빗소리만이 가득한 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운명적인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포장마차를 나선 영수는 순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밤거리는 한적했죠. 두 사람은 우산을 나란히 쓰고 걸었어요. 어깨가 스칠 때마다 순자의 온기가 영수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술 기운인지 설렘 때문인지 영수의 심장이 쉴 새 없이 두근거렸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이 나이에 다시 느끼는 첫사랑의 설렘이라니. 순자의 집 앞에 도착하자 발걸음이 멈췄어요. 영수는 아쉬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죠. 순자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저도요. 영수 씨. 순자 씨 혹시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너무 성급한가? 하지만 이 밤이 끝나길 원치 않아. 영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자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망설이던 순자는 이내 고개를 들고 영수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네, 좋아요. 순자, 오늘부터 우리 정식으로 연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순자 씨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요. 네, 영수 씨 믿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영수는 확신했어요. 늦깎이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뜨거울 거라고. 두 사람의 연애는 예상보다 훨씬 달콤하고 설렜어요. 영수는 매일 아침 순자 세탁소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전날 밤 늦도록 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꽃집에서 산 꽃다발을 들고 순자를 찾아갔죠. 젊었을 때는 꽃을 선물하는 게 형식적이고 싫었는데 이제는 순자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보기 위해 기꺼이 매일 꽃을 사게 됐어. 영수는 자신의 변화에 스스로 놀라워했어요. 아침부터 웬 꽃이에요? 퉁명스럽게 물었지만 순자의 얼굴은 이미 환하게 피어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순자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소녀처럼 수줍어했죠. 예뻐서 샀지, 순자처럼. 능글맞은 멘트였지만 이제는 순자도 싫지 않은 듯 웃으며 영수의 어깨를 툭 쳤어요. 나이 들면서 남자로서의 매력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순자는 나를 다시 남자로 느끼게 해주는군. 영수는 자존감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전에는 아줌마, 영수 씨 하던 호칭도 자연스럽게 자기, 서방으로 바뀌었어요. 가끔 쑥스러울 때는 여보 같은 오글거리는 애칭을 쓰기도 했지만 금세 서로 달살 돋는다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죠. 점심시간이면 영수는 어김없이 세탁소로 향했어요. 전에는 커피만 홀짝거리다 갔지만 이제는 순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죠. 시장 칼국수집에서 뜨끈한 칼국수를 나눠 먹기도 하고 가끔은 영수가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와 순자에게 자랑하기도 했어요. 요리를 하는 내 모습을 본다면 친구들이 웃겠지? 하지만 순자를 위해 요리하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이게 진짜 사랑인가 봐. 어머, 영수 씨 솜씨가 이렇게 좋았어요? 순자는 영수가 만든 서툰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으며 감탄했어요. 영수는 으쓱하며 어깨를 폈죠. 나 요리 좀 하는 남자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 변화를 눈치채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옆집 부동산 총각이랑 세탁소 아줌마랑 사귄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것 같던데. 그래도 보기 좋네. 둘 다 혼자였잖아. 젊었을 때는 남들 눈치가 보여 진심을 숨기곤 했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삶은 너무 짧아서 사랑을 숨길 시간이 없다는 걸. 순자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영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순자 손을 잡고 동네를 활보했죠.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좋으면 된 거지. 영수의 든든한 모습에 순자도 용기를 얻었어요. 셰익스피어가 말했지.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본다고.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어. 영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어요. 영수는 순자에게 프러포즈를 결심했어요. 순자에게 평생 행복을 약속하고 싶었죠.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 무렵 영수는 순자를 데리고 남산으로 향했어요. 남산 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고 밤에는 남산공원을 함께 걸었어요. 젊었을 땐 낭만이란 게 뭔지도 몰랐어. 일과 성공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이 순간, 이 감정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아. 영수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서울 야경은 황홀하게 펼쳐져 있었죠. 영수는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꺼내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었죠. 순자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프러포즈했어요. 순자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어요. 네, 좋아요. 영수의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이 교차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젊은이들보다 적을진 모르지만 그 시간을 더 소중히,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 이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 순자의 승낙에 영수는 환하게 웃으며 반지를 순자 손가락에 끼워주었어요. 두 사람은 뜨겁게 포옹하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어요. 늦깎이 사랑이었지만 그만큼 더 간절하고 소중한 사랑이었죠. 젊은 시절에는 외모와 조건만 보았지만 이제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겼네요. 순자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황금기가 될 것 같아요.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본다.